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직원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과도 같았던 일터에서 단 5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쫓긴 참이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이름이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고의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재무팀장은 그가 이 일로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젊고 가녀린 여성은 왜 그토록 간절했던 재계약 발표 당일 이토록 비참하게 쫓겨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새벽 4시 30분. 낡은 단칸방을 채우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지원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위암 판정을 받고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가 얕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앳된 나이에 아버지가 남긴 감당하기 버거운 병원비와 무거운 빚더미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청춘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원은 지방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에이스였습니다. 복잡한 시스템과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10여 % 이상의 원가 절감을 이끌어냈던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투병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청구되는 병원비와 항암 약값을 감당하기에 지방 중소병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내적인 우울감이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지원에게는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기 위해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전문직 이력서를 모두 지워버리고 야근 수당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서울 대기업 태영건설의 최저 시급 계약직 사무보조로 입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영건설 재무팀에서의 생활은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사람을 오직 부품과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지독한 성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지원이 고졸 출신의 단순 계약직인 줄로만 알고 매일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부서의 온갖 굳은 일과 가장 까다로운 핵심 데이터 분석, 업무를 모두 그녀의 어깨 위에 떠넘겼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서 야근을 해야지. 굼뜨게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오 팀장의 서늘한 폭언이 등 뒤로 날아와 꽂힐 때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짙게 물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이번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목표 하나만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지원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거울 앞에서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정장 블라우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오 팀장 대신 완성해낸 압도적인 원가 절감, 기획안이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든 아버지의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비장한 발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강지원의 발걸음은 유독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사옥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6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계약직 생활을 청산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이자를 떠올리면 오늘 발표될 명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재호 팀장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완성한 보고서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굳게 다독였습니다. 건물 앞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는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수많은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바뀌기 직전 길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빗물이 마르지 않은 노면에서 중심을 잃고 거칠게 미끄러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날꼬해진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무참히 튕겨나갔습니다. 청년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횡단보도 주변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내 초록불이 켜졌지만 섣불리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매우 깊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에게 눈앞의 참상은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번거로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두에 피가 튈까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갔고 누군가는 지각을 염려하며 시계를 내려다보고는 쓰러진 청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넸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삭막한 아침 한복판에서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청년의 생명은 그렇게 차갑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군중 속에서 지원 역시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은 심각해 보이는 청년과 눈앞에 솟아있는 회사의 회전문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지금 당장 모른 척하고 뛰어들어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발표가 있는 뼈저리게 중요한 날 단 1분이라도 지각한다면 오 팀장이 이를 어떤 식으로 물고 늘어지며 자신을 짓밟을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야윈 얼굴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회사로 뛰어가지 않으면 오재호 팀장의 먹잇감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발걸음은 이미 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병원 재무팀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숱하게 지켜보았던 그녀에게 꺼져가는 생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주저없이 차가운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정장 겉옷을 벗어 청년의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붉은 피가 흰 셔츠를 물들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청년의 의식을 붙잡으며 지원은 주변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차에 청년과 함께 올라탄 지원은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납 절차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의식이 없는 청년에게
당장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처치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항암 약값을 내기 위해 피말리며 모아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청년의 수납 비용을 망설임 없이 결제하며 원무과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대리 서명할 테니 당장 응급수술실부터 잡아주세요. 단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의 대처 덕분에 청년은 생존을 위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원의 손에는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은 병원 복도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규직 심사를 위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 묻은 셔츠 차림 그대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뚫고 회사를 향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지원이 헐레벌떡 태영건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로비의 대형 시계는 출근 시간에서 정확히 5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짓는 오재호 재무팀장이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이미 어젯밤 지원이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만든 압도적인 원가 절감 데이터를 자신의 단독 공로로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고의로 삭제해버린 그에게 강지원은 이제 서둘러 치워야 할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아침 발생한 5분의 지각은 근태 불량이라는 가장 완벽한 해고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어디서 이 꼴을 하고 들어와? 오 팀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주머니를 뒤져 빗물과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을 꺼내 밀었습니다. 팀장님, 회사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생명이 위급해 응급실에 이송하느라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팀장은 영수증을 거칠게 낚아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와서 변명이야. 강지원,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건물 밖 빗물 속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과 블라우스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자신을 비웃는 오 팀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려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며 버텨온 희망이 단 5분 만에 찢겨나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온 강지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빗물로 엉망이 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얇은 미닫이 문 너머로는 항암 치료의 고통에 지쳐 웅크린 채 잠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숨죽여 젖은 옷을 갈아입은 지원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절망에 빠져 눈물이나 흘리고 있기에는 당장 내일 청구될 병원비와 빚 독촉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며 정규직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생존책을 찾기 위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와 이번 달 계약직 급여를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의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오재호 팀장에 대한 원망보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청년의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 수술은 무사히 끝났나요? 초기 수납은 제가 처리했는데 보증인 서명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으며 현재 최고급 특실병동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특실로 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지만 지원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결단이 직장을 잃게 만들었을지언정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구했다는 일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안부를 물었던 그 낡은 작업복의 청년이 사실은 태영건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권력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이 비참하게 쫓겨난 다음 날 아침 태영건설 재무팀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자신의 넓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를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표지에는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 및 원가 절감 기획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기획자의 이름에는 오재호라는 세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수치와 분석표들은 모두 강지원이 지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 만들어낸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장의 비효율적인 자재 관리와 부풀려진 비용을 정확히 짚어낸 지원의 날카로운 분석을 오 팀장은 교묘하게 짜집기하여 오직 하청업체의 단가를 쥐어짜고 계약직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구조조정 기획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로자였던 강지원의 이름은 정규직 전환 심사표는 물론 이 기획안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전날 아침 5분의 지각을 빌미로 가차없이 내쫓은 것은 자신의 기만적인 성과 도둑질을 덮기 위한 치밀하고도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어. 다음 주면 창업주님의 막내 손자이신 신임 총괄 본부장님께서 첫 출근을 하신다. 그날 임원회의에서 내가 이 기획안을 발표하고 나면 우리 재무팀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거야. 오 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사무실 한가운데를 서성였습니다. 남은 계약직 직원들은 언제 자신들도 강지원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사람의 생명과 누군가의 간절한 생존을 짓밟은 대가로 얻어낸 자신의 얄팍한 성과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신임 본부장이 부임하는 즉시 현장 인력 15%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바치며 그룹의 핵심 실세로 자리 잡겠다는 야욕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병원의 최고급 특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서태건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과 하루 전 낡은 배달 작업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남루한 청년의 주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수석 비서가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창업주의 막내 손자이자 기업의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잠입했던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킨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어제 아침의 정황을 물었습니다. 비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를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한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을 구한 분은 저희 태영건설 재무팀 소속 강지원 사원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초기 대응을 했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응급 의료비 수납까지 결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태건의 시선이 협탁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젖었다 마른 흔적과 핏자국이 묻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에 이어지는 보고는 태건의 눈빛을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사원은 어제 아침 로비에서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작성한 원가절감 보고서를 오재호 재무팀장이 단독 공로로 가로챘고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을 빌미로 가장 헌신적인 인재를 쓰레기처럼 내던진 조직, 부하 직원의 땀방울을 도둑질해 기고만장해 있을 파렴치한 팀장의 만행에 태건은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회사의 썩은 민낯이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의 비참한 해고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태영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각 부서의 핵심 임원들까지 일제히 도열하여 숨을 죽인 가운데 그 맨 앞줄 중심에는 재무팀장 오재호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 팀장의 품에는 강지원의 분석 자료가 고스란히 안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의 공로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덧칠한 이 기획안만 발표하면 신임 본부장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임원직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그의 어깨는 한껏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영건설 창업주의 핏줄이자 골마 터진 조직을 뜯어고칠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이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잿빛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서늘한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무팀장 오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인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안은 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오 팀장은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고개를 든 오 팀장의 눈앞에 있는 신임 본부장은 며칠 전 아침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루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과 생명 따위에는 애초에 단 한치의 관심도 없었던 오 팀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방해된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하찮은 존재가 지금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 팀장은 그저 승진의 눈이 멀어 역겨운 미소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 본부장은 오 팀장이 내민 손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묵직한 발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뻔뻔하게 남의 땀방울을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을 쓰레기처럼 내쫓은 자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서 본부장의 눈동자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서태건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 아래
오재호 팀장은 대형 화면에 기획안을 띄우며 기고만장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 인력을 15% 감축하고 하청업체의 단가를 조정하여 수백억 원의 잉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수치는 오직 저의 10년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오 팀장은 자신이 훔친 강지원의 분석표를 마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인 양 포장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모든 임원이 그 획기적인 숫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화면을 응시하던 서 본부장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오재호 팀장, 그 완벽하다는 수치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본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전곡을 찌르자 회의실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항목은 과거 병원 재무팀 최고 전문가였던 강지원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현장 지식이었기에 단순히 서류만 훔친 오 팀장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오 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입술만 달달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 하나 대지 못하는군요. 남의 피땀을 훔쳐다 껍데기만 더 씌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 팀장이 정성스럽게 바친 기획안을 멀찍이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누군가는 출근길에 방해된다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지나쳤던 피투성이 청년이 바로 저 서태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뻔뻔하게 도둑질한 이 완벽한 기획안의 진짜 주인은 내 목숨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본부장의 벼락 같은 일갈에 오 팀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태건 본부장은 수석 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내 대형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오재호 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했던 기획안의 진짜 원본, 바로 강지원이 지난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작성했던 재무구조 개선안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그녀가 과거 병원 재무팀의 최고 인재로 활약하며 증명했던 완벽한 원가 절감 수치와 분석표가 거짓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어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참혹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 팀장이 핑계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현관 바닥에 내던졌던 강지원의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적힌 결제 내역과 강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임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치밀한 혁신안을 기획한 진짜 주인공은 그날 아침 당신이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서 본부장의 낮지만 벼락 같은 일갈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피땀 어린 성과를 뻔뻔하게 도둑질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 명단에서 고의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한 그 비열함.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늦은 숭고한 5분을 근태 불량으로 짓밟은 당신은 우리 조직에 머물 자격이 단 한치도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오 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어떤 얄팍한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맹신하며 휘둘렀던 오만한 권력이 짓밟았던 약자의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호 팀장을 이 시간부로 즉각 파면 조치합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사적으로 빼돌린 횡령혐의 전체를 감사팀에 넘길 것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본부장의 서늘한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오제오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의실 문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오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배석한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의 간절한 기회를 무참히 빼앗았던 자가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파멸을 맞이하는 참혹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제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강지원은 비좁고 습한 단칸방에서 알아누운 아버지의 이마에 얹힌 물수건을 갈아주며 조용히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다가오는 끔찍한 병원비를 생각하면 잠시도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좁고 누추한 골목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영건설 부사장과 인사부서 최고 책임자가 차에서 내렸고 굳게 닫힌 지원의 낡은 대문을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지원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부사장은 허름한 마당에 서서 지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제오 전 팀장의 용서받지 못할 만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님의 특별 지시로 강지원 사원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어 지원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단순한 계약직 복직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이력을 숨겨야 했던 그녀의 압도적인 재무 분석 능력과 생명 앞에서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린 위기 대처 능력을 그룹 최고 경영진이 완벽하게 인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사무 보조가 아닌 본사 핵심 부서인 재무혁신부서 총괄과장이라는 파격적인 직급과 정결권이 보장된 공식 임용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본 지원의 눈시울이 마침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태영건설의 핵심 인재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의료 지원 증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막대한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를 회사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확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보여주신 사람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혁신의 자격입니다. 부디 돌아오셔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모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지난 6개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누워있는 낡은 방문을 한번 돌아본 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태영건설에는 이전에 없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무혁신부서의 총괄과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강지원은 부임 직후 가장 먼저 썩어빠진 하도급 관행과 불필요한 임원진의 접대 비용부터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오제오 전 팀장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쥐어짰던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누수를 잡아내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원가 절감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을 쳐내는 얄팍한 비용 감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혁신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의 든든한 신임 아래 지원은
회사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의료 지원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벼운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근 후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는 지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벼랑 끝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단단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단지 비용과 숫자로만 환산하며 오만을 떨었던 오재호는 수십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간절함을 짓밟고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냉혹한 인과응보의 이치를 증명한 셈입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란 눈앞의 계산기가 보여주는 얄팍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던 그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피 흘리는 생명을 먼저 끌어안았던 강지원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가장 짙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따뜻한 선택이 결국 가장 찬란한 기적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묵직한 여운과 변치 않는 희망으로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당신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영국에서 온 깐깐한 재벌 회장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서류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로 2조 원짜리 차세대 터빈 엔진 합작 계약서가 이리저리 날렸습니다. 3년간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룹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완벽한 영어로 발표를 주도하며 가문의 자랑으로 떠올랐던 서울대 출신의 큰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의자 팔걸이를 부여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영국 회장이 수행원들에게 고개를 젓고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그 절망적인 찰나였습니다. 회장님, 그 데이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귀빈들의 커피 시중을 들기 위해 대기하던 수수하게 꾸미지 않은 여자가 영국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여자의 입에서는 영국 최상류층 귀족들이나 쓸 법한 완벽하고 우아한 영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조 원짜리 거대한 기업의 명운이 집안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고졸 며느리의 입술 끝에 달렸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끔찍한 저택에서 노예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는지, 자신의 특허 기술을 도둑맞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서 완벽한 복수의 판을 짜고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파국의 덫이 완성되고 2조 원짜리 합작 브리핑이 예고되었던 바로 그 운명의 날 아침. 거대한 저택의 주방은 늘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습관처럼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룹 본사에서 열릴 2조 원 규모의 영국 합작 프로젝트 브리핑에 가져갈 용도였습니다. 넓은 대리석 식탁 위를 조용히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었습니다. 너는 오늘 회의실 근처에 얼쩡거릴 생각 마라.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한숙자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유진을 몹시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2조 원짜리 귀빈들을 모시는 자리에 상고 출신의 천박한 며느리가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뼈대 있는 가문의 수치라는 뜻이었습니다. 뒤이어 실크 블라우스를 걸친 큰 며느리 유미가 콧노래를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메인 발표자로 낙점된 유미는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외국어를 섞었으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싸구려 입맛이라 커피 향도 제대로 못 낸다며 조롱했습니다. 남편 지우는 그저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내를 향한 멸시를 조용히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폭언도 유미의 비웃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브리핑장에서 터뜨릴 3가지의 명확한 사실만이 차갑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인 강성민 본부장이 3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터빈 엔진 특허 기술을 교묘하게 훔쳐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그 추악한 도둑질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그녀 스스로 바보 같은 식모를 자처하며 이 지옥 같은 저택에 잠입해 3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오늘 유미가 앵무새처럼 자랑스럽게 발표할 그 훔친 설계도에는 엔진이 가동되는 순간 고온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회의실 구석에서 커피만 조용히 채워두겠습니다. 유진은 아무런 억양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보온병의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종적인 대답에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주방을 나섰습니다. 배운 것 없고 눈치 없는 고졸 며느리. 그것이 3년간 유진이 스스로에게 더 씌운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보온병을 쥐고 있는 유진의 손끝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무능하고 비참한 일상을 연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 될 터였습니다. 2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탐욕이 모이는 그 본사 회의실은 그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위해 유진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설계해 온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거대한 사냥의 시간이 분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은 숨막힐 듯 정갈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영국 재벌 리처드 해링턴 회장과 그의 수행원들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회의실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은 정교한 기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따르는 척하며 영국 측 인사들이 앉게 될 테이블의 위치와 스크린의 투사 각도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들을 곁눈질로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브리핑의 핵심인 차세대 터빈 엔진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의 기억 속에 저장된 오리지널 설계도와 지금 눈앞에 놓인 위조된 설계도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훔친 기술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단가를 낮추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수법. 유진은 8년 전 할아버지가 당했던 그 추악한 방식이 여기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피 속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유미가 발표하게 될 스크린의 슬라이드 구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유미는 화려한 도표와 영어로 포장된 자료를 준비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공학적 오류는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터빈이 최고 회전수에 도달하는 순간 강도 계산이 잘못돼 부품이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확률은 99%였습니다. 성민과 그가 결탁한 부패한 엔지니어들은 이 회의가 끝나고 계약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책임을 영국 측에 떠넘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치밀한 범죄 계획의 한가운데서 마치 쥐 죽은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강 회장과 본부장 성민이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무기로 삼은 유미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습니다. 유미는 회의실 구석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 유진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습니다. 유미의 가벼운 향수 냄새가 유진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유진은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껍데기뿐인 허상이었지만 유진이 준비한 것은 그 허상을 가루로 만들 진실의 데이터였습니다. 유진은 회의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의 조명이 밝아지고 스크린 위로 화려한 그래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강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고위 임원진과 영국에서 온 리처드 해링턴 회장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로 쏠렸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큰 며느리 유미는 옅은 미소를 띠며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엔진 기술을 직접 설계라도 한 듯한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중을 압도했습니다. 유미는 영국 옥스퍼드 어학연수 시절 갈고 닦은 유창한 발음을 뽐내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영어 단어들은 듣기에 세련되었고 화면에 등장하는 수치들은 보기 좋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숙자는 객석 맨 앞줄에서 큰 며느리의 발표를 지켜보며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브리핑은 며느리의 실력을 과시하는 자리를 넘어 가문의 품격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유미가 가리키는 설계도상의 데이터들은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쇼를 지켜보는 유진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스크린에 투사된 엔진 부품의 내구도 수치를 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유미가 설명하는 구조적 안정성은 순전히 이론적인 수치일 뿐 실제 가동 환경에서는 절대 구현될 수 없는 허구였습니다. 특히 엔진의 핵심 부위인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된 특수 합금의 물성치는 실제 필요한 강도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사익을 챙기기 위해 저지른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유미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설계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효율성을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해링턴 회장조차 처음에는 유미의 매끄러운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화려함이 전문가의 눈마저 잠시 가리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들은 마치 예고된 참사를 축하하는 파티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병을 챙겼습니다. 이제 브리핑이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해링턴 회장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회의실 안에는 며느리의 실력에 감탄하는 임원들의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유미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대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과 성민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해링턴 회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해링턴 회장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질문했습니다. 통역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그 질문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가동될 때 터빈 블레이드와 하우징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열팽창 개수를 고려했을 때 치명적인 파손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유미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일그러졌고 그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특수 코팅 기술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해링턴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계약서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기술적인 수치의 이론적인 보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제시한 설계도는 공학적 원칙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강 회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선지출 비용과 2조 원의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해링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숫자를 모르는 파트너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영국 측 수행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의자 손잡이를 부여잡고 벌벌 떨었고 성민은 급히 해링턴 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 경호원들은 차갑게 그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찰나 구석에서 물을 따르던 유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스크린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유진을 끌어내리려 소리쳤지만 유진은 그 모든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유진의 등 뒤에서 성민이 억눌린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녀는 이미 파국을 멈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유진이 해링턴 회장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초라할 정도로 꾸미지 않은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유진은 유창하고 세련된 영국식 억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키듯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설계도의 해당 부분은 오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 변경에 있습니다. 해링턴 회장이 멈춰서서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식모의 입에서 쏟아지는 고급스러운 영어와 정확한 공학 용어들에 그는 당혹감을 넘어선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영국 회장 리처드 해링턴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한 여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우주공학의 핵심적인 논리와 전문 용어들이 결합된 그야말로 국제공학 학술지의 한 페이지를 옮겨놓은 듯한 완벽하고 우아한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물을 따르던 식모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지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상의 구조적 오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는 단순히 특정 수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엔진 시스템의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모든 수치는 결국 비극적인 파괴로 귀결될 것입니다. 유진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언어에는 한국어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억양과 절제된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한숙자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강 회장은 자신의 며느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큰 며느리 유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존심의 근간이었던 서울대 공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식모였던 동서의 완벽한 공학적 식견 앞에서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런 공학적 근거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선 유진의 설명은 듣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해링턴 회장의 수행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거두고 서둘러 메모지를 꺼내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잡한 수학적 기호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거대한 도서관의 문을 열듯 그녀는 엔진의 고온 압력 임계점을 해결할 유일한 수식을 써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이 공식은 지난 10년간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열전달 체계를 증명해 온 모델입니다. 지금의 설계도에 이 모델을 적용하면 효율은 15% 상승하고 내구성은 300% 이상 강화될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회의실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짐싸기를 재촉하던 해링턴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식모를 대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같은 수준의 지적 파트너를 만난 전문가의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간 자신의 집안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던 여자가 자신들이 2조 원의 생사가 달린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설계도의 허점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위조된 수치들이 그녀의 분석 앞에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복잡한 공학 기호들 사이로 단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왜곡한 흔적들을 찾아내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이 부품의 강도를 30% 낮추면 단가 차액은 수십억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엔진의 임계점 도달 시간은 원래 설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술진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이 지적한 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챙긴 비열한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강성민 본부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의자 깊숙이 몸을 숨겼고 그 옆에 앉아있던 유미는 자신이 발표하던 설계도가 이런 사기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듯 얼이 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엔진의 냉각 개통과 연료 공급 효율까지 파고들며 성민이 결탁한 외부 업체가 만들어낸 부실 설계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영국 측 엔지니어들은 이제 유진의 입술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식과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설계가 왜 기술적 퇴보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옥스퍼드 어학연수라는 포장지로 자신을 감쌌던 유미의 무지가 캠브리지에서 단련된 유진의 진짜 실력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강 회장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유진은 이 회의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도적인 데이터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설계도의 핵심인 터빈 엔진의 회전축 균형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성민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가장 거대한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회장님, 이 엔진의 회전축은 분당 10만 번의 회전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면상에 표기된 강도로는 5만 번도 넘기지 못하고 축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결함이며 저들이 주장하는 고효율 엔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허구라는 증거입니다. 유진이 펜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설계도는 더 이상 성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자 강성민 본부장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고졸 식모가 감히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 여자 끌어내. 성민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민의 발악은 오히려 그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성민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입 다물어라. 이 사람이 지적한 데이터에 한마디라도 반박할 수 있다면 해보거라. 강 회장의 호통에 성민은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진은 그런 성민을 냉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성민이 결탁한 외부 자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그리고 단가 조작을 위해 작성된 이중 장부의 일련 번호를 메모리 스틱에서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서류가 미끄러지듯 테이블 중앙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성민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계좌를 세탁했던 경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범죄의 기록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에게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짓을 처음 확인한 듯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설계도가 범죄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유미의 그런 모습에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유미 역시 이 화려한 사기극의 공범이자 실력 없이 껍데기만으로 자리를 차지했던 오만한 방관자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측 재무이사는 제출된 자료를 빠르게 훑어본 뒤 해링턴 회장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해링턴 회장의 표정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민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비록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경멸의 깊이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으러 왔지 도둑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민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화려했던 본부장으로서의 미래는 그 순간 영원히 마감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성민을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 유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며느리를 향한 기묘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성민의 비리 자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쳤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던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갉아먹고 심지어 영국 측과의 계약까지 사기극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강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한숙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며느리를 핍박하고 아들을 감싸 안았던 지난 시간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일말의 온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회사에서 이런 짓을 꾸며 내가 챙긴 돈이 2조 원짜리 우리 회사의 운명보다 중요했더냐?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성민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가 범죄에 사용한 법인 카드와 외부 업체와의 거래 내역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성민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내 아들 명단에서 너를 지울 것이다. 성민이 보안팀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가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유미는 공포에 질린 채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실의 중심은 더 이상 강성민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시선을 돌려 유진을 응시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구하고 비리를 청산한 유일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리처드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정중하게 해링턴 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 뜻은 명확했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이 설계한 새로운 엔진 시스템과 그녀가 제시한 재검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유진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비리 세력이 걷어내어진 자리에는 오직 진실과 숫자를 숭배하는 유진의 통제력만이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의자에 앉아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되겠나? 유진은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부서의 실무팀장을 즉시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을 총괄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명령에 따라 기술, 예산, 세무, 법무 등 그룹의 핵심 부서 팀장들이 대회의실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성민의 몰락과 그 자리를 대신한 고졸 며느리의 등장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이사는 옆에 있던 부장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2조 원짜리 계약을 다시 짠다는 겁니까? 그저 물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다는 거지? 유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50명의 실무진을 한 명 한 명 응시하며 조용한 회의실에 명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적 결함과 원가 구조의 비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재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유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임직원들의 의구심을 단숨에 몰아냈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전문 용어와 공학적 식견은 50명의 전문가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기술부서에 터빈 블레이드의 열전달 수식을 다시 계산할 것을 지시했고 예산팀에는 자회사로 빼돌려지던 비자금 루트를 전면 차단하고 투명한 회계 구조를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화이트보드 위를 지날 때마다 복잡했던 설계도는 정교하고 효율적인 청사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실무진들은 어느새 유진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키보드 타자음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동안 주방 한 구석에서 들었던 모든 숫자가 유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유진이 제안한 거래 방식의 세밀한 조항들을 검토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막내 사모님 아니 박사님, 이런 방식의 직접 거래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솔루션을 생각하셨습니까? 유진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오직 설계도의 완성도에만 집중했습니다. 50명의 전문가를 이끄는 거대한 지휘관이자 무너져가던 회사를 기술적, 재무적으로 다시 세우는 설계자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강 회장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유진이 단순히 비리를 캐내는 수사관이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진정한 경영자임을 확신했습니다. 50명의 인재가 유진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효율의 상징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던 회사가 진짜 실력이라는 알맹이를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에 마지막 수식을 적어 넣으며 숨을 고르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숫자를 제대로 읽어낸다면 이 계약은 성공할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리처드 해링턴 회장과 그의 수행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2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 측 재무이사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는 유진이 재설계한 새로운 엔진의 데이터 시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진이 보낸 예비 검토 자료를 통해 그녀가 제시한 수식과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해링턴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유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유진 박사님, 당신의 설계안은 경이롭습니다.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우리 팀조차 생각지 못한 창의적이면서도 견고한 솔루션입니다. 해링턴 회장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영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은 곧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링턴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얇은 문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망을 통해 잠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엄청난 이력을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임원들은 해링턴 회장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그 문서에는 유진이 캠브리지 대학 항공우주공학 박사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당시의 기록과 그녀가 학계에 발표했던 기념비적인 논문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서로 다가갔습니다. 서울대 공대라는 타이틀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녀에게 캠브리지 대학 박사학위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고졸 식모가
해링턴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로펌과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이 앞다투어 모셔가려 했던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냈던 겁니까? 그 질문은 회의실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터빈 엔진 원본 특허증이었습니다. 저는 도둑맞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를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유진의 당당한 폭로가 이어지자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범죄였는지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유진은 이제 그 어떤 포장도 없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유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아들 성민의 비리 자료를 넘겨받아 즉시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민은 보안팀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가 쥐고 있던 모든 경영권과 결제 권한은 즉각 정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유미 역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옥스퍼드 어학연수와 서울대 공대라는 타이틀로 세워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단 한 번의 파도처럼 몰아친 유진의 진실 앞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한숙자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며느리들의 학벌과 배경을 저울질하며 쌓아 올린 가문의 품격은 사실 실력 없는 아들의 비리와 며느리들의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유진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고졸 식모가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탐내던 캠브리지 대학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도 진짜 보석을 쓰레기장에 처박아 두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어깨가 참회의 무게로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리처드 해링턴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파트너로서의 악수가 아니라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다른 엔지니어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최유진 박사님, 당신과 함께 이 엔진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적 통찰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정식으로 우리의 글로벌 기술 고문과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회의실에 모인 50명의 실무진은 일제히 기립하여 유진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순수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강태산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터빈 엔진 특허를 되찾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비리의 고리를 끊어냈으며 자신을 억눌렀던 이 거대한 저택의 껍데기를 모두 부수어 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모의 옷을 입고 인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의 해방감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유진의 앞에는 더 이상 막아서는 벽이 없었습니다. 추락하는 자들은 바닥을 쳤고 그 폐허 위에서 유진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더 이상 낡은 걸레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꿀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해링턴 회장의 제안을 수락하며 자신이 이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저택은 이제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유진은 3년 동안 묵묵히 닦아왔던 주방의 대리석 식탁 위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실 벽면을 채우고 있던 화려한 학위증들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했던 종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투명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유진에게 그룹의 고문직과 함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막중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화려한 감투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실력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명예였습니다. 유진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3년 전 식모로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낡은 가방에는 이제 학위증과 특허 서류가 가지런히 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밖에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졸 며느리가 사실은 집안을 살린 은인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치를 쫓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껍데기만 쫓던 사람들에게 찾아온 필연적인 허무함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유진은 차를 몰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소도시의 바람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유진은 낡은 터빈 엔진 설계도의 복사본을 꺼내 태웠습니다.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그녀의 오랜 한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야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8년 전 숫자를 숭배하던 가족이 숫자 때문에 무너졌던 그 비극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포장지와 학벌이라는 껍데기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파도가 몰아치고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손끝에 밴 진짜 실력뿐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 세운 탑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저울질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 그 단단한 실력이야말로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을 증명할 유일한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숫자가 증명하는 확실한 성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